공정과세 강화 유지,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와 관련 가능성을 일축했고 기존의 세부담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가 다주택자와 또 이 단기 보유자들의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올리면 아무래도 좀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고 또 가격도 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는데 하지만 이런 와중에 오히려 이 고가 아파트들은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부의 예상만큼 매물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네. 부양책을 써요. 음. 그래서 전 정부들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세금을 굉장히 완화시켰죠. 근데 집가가 상승되고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 값이 오를 때는 아주 강한 강도 높은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정부는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면 지금 강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오를 것 같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오를 것 같다고. 오른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강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국가 정부가 이렇게 강화를 지속할 때는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네. 왜? 오른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판매하는 거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또는 옛날에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 때 그때도 양도소득세가 70%까지 중과한다고 했었어요. 한시적으로 시한을 줬었어요. 그때 한시적으로 12월 말일까지 시간을 줬을 때 70%를 안 내려고 좀 일반 세율일 때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후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세부담을 좀 강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이 부분보다는 좀 시세 차익이 더 클 것으로 보는 심리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만나볼게요. 변창흠표 공급 3종 세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공급 3종 세트 중 하나인 역세권 고밀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700% 통큰 용적률 완화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정부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빌라 밀집 지역 공공개발, 그리고 준공업 지역의 고층 아파트 공급과 이 역세권 용적률 상향이 바로 변창흠표 공급 3종 세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역세권 용적률 상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용적률 완화는 큰 폭의 개발 이익 환수를 또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하고요. 또 지금까지의 역세권 사업은 보통 이 소형 가구, 청년 주택의 혜택이 좀 돌아갔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갈지도 또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 개발 이익 환수가 정말 걸림돌이 과연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뭐 반포가 됐든 잠실이 됐든 네. 저층 아파트를 많이 지었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저층 아파트를 지면 사람 키나 버스 타고 조망권 다 가립니다. 어차피 1층 이상이면. 그래야 안 그래요, 사회자님? 네. 근데 높이 지면 좁게 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망권은 오히려 더 안 가려요. 그래서 높이 질수록 유리한데, 사회자님 생각해봐요. 우리가 옛날에 63빌딩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뭐 123층 생겼잖아요. 그렇죠. 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막 고층 건물 많잖아요. 많죠. 많으면 건물 구경으로 많이 가야 안 가요? 맞아요. 유명한 도시가 되죠. 지금 뭐 우리 저 63빌딩 앞에서 막 중국 분들 뭐 사진 많이 찍습니다. 그만큼 높은 건물이 많으면 그 도시가 굉장히 살아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높이 짓는다. 네. 이건 좋은 거예요. 왜? 낮게 한번 지어놓으면 오랜 동안 40-50년 동안 요즘 건축 공법이 발달해서 그대로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높이 지어버리면 멋있게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땅을 다시 헐어서 지으려면 50년 걸리기 때문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높이 지면 용적률을 많이 주면 오히려 외국에서 보기에도 좋고 관광객 유치에도 좋고 또 남보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서 한강 조망권도 오히려 덜 가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또 우리 국민들한테
임대주택이나 우리 신혼부부들한테나 청년 세대한테 공급도 더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한 아파트도 한 150층처럼 이렇게 막 지어가지고 네. 세계적인 명소 아파트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이 한 번 지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이왕 짓는 거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세권 용적률 완화도 다양한 이 주택 공급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이슈도 바로 만나볼게요. 수익 공유형 전세주택.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의 집값이 오르면 세입자도 차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분형 주택과 수익 공유형 전세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로 불거졌던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무주택 세입자에게도 혜택을 나누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익을, 주택의 시세 차익을 함께 나누게 되는 이익 공유 주택이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수익 공유형 전세 주택은요, 리츠를 좀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형 주택은 정책 틀 자체가 분양 전환 공공임대랑 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정확하게 이익 공유 주택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이제 나왔던 문제들의 해결점, 해법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궁금합니다.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네. 우리가 임대 아파트 짓다 보면 임대 살다가 몇 년, 한 10년이나 15년 있다가 다른 데로 나가려면 그 돈 갖고 전세금이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안 돼 버려요. 왜? 그동안 한 10년, 20년 동안 그냥 전세 보증금 쭉 올랐잖아요. 다른 데는. 그래서 사택 살았던 사람들이 뼈골 빠지는 게 사택 살다 나와봤더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전세값도 안 돼. 이 공유제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새 전세 사시는 분들이 왜 집을 안 사느냐? 지금 버블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집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전세 가는 사람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 공유제로 들어간다면 들어갈 때 혹시 떨어졌을 때도 책임 안 지겠다. 올랐을 때는 같이 공유하고 떨어졌을 때도 같이 공유하자. 이런 것을 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심한 분들은 떨어지면 그 돈 손해볼까 봐서 안 들어가는 분들 상당히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이 되긴 하죠. 걱정돼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그 전세 사시는 분들은 버블로 보고 있어요. 그 아파트를 안 사고 전세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상당합니다.